엄마, 이번 일 겪고 생각 많이 했는데 시골에서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계단에서 넘어진 것뿐인데 호들갑이야. 다리에 금까지 갔잖아요. 다음엔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실버타운 들어가서 편하게 계시는 게 어때요? 실버타운 내 집 놔두고 내가 왜 거길 가? 한평생 가정주부로 살며 남편과 함께 농사짓고 자식 셋을 키워냈습니다. 2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고 있지만 시골집과 논밭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포항시 농촌 마을에 있는데 30년 전 남편과 함께 지은 2층 한옥입니다. 마당 앞으로는 200평 정도 되는 논이 있고 집 뒤편에도 200평 정도 밭이 있어서 노후는 걱정 없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자주 들르곤 했는데 제게는 그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보금자리였을 뿐입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산책으로 시작하고 오전에는 밭에 나가기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며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이면 홀로 앉아 고인이 된 남편 사진을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어요. 우리 아이들도 모두 잘 살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첫째 딸 혜숙이는 46세로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혜진이는 42세 초등학교 교사이고 막내 아들 민호는 39세로 대구에서 회사원으로 일합니다. 세 아이 모두 도시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는 물론이고 가끔 주말에도 어김없이 찾아 저의 안부를 묻고 챙겨주던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건 가끔 손자와 손녀가 놀러와서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시골 밥상을 받아 먹으며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할 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밭에서 뭐 따왔어요? 오늘은 가지랑 고추를 땄단다. 할머니가 가지볶음 해줄게. 와, 할머니표 가지볶음. 엄마가 만든 거보다 100배 맛있어요. 그런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2층에 있는 안방에서 빨래를 가져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양말을 신고 있던 발이 나무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발이 미끄러지며 그 순간 몸이 앞으로 쏟아져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때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찌나 아픈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혼자 어쩌나 하고 한참을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집에 사는 동네 할머니가 같이 저녁 먹자고 반찬을 가지고 오셨다가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왼쪽 정강이뼈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응급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를 부르라고 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세 아이가 모두 달려왔습니다. 첫째 혜숙이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고 둘째 혜진이는 담당 의사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민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조심 좀 하시지 정말. 얼마나 놀라셨을까. 괜찮다, 괜찮아. 조금 아프긴 하지만 견딜만해. 하지만 아이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울먹이기도 하고
답답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담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입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은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고 병원에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번갈아 와서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애들은 일도 해야 하는데 저까지 돌봐야 하니 실은 내색도 하더라고요. 바빠서 누구라도 못 오는 날엔 자주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다리는 어떠세요? 많이 아프시죠? 혼자 계시니까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시고 계세요? 처음엔 자식들의 걱정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전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첫째 혜숙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엄마 혼자 시골에 계시면 너무 위험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옆집 할머니가 안 왔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 다행히 발견됐으니깐 다행이지 뭐.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요. 다리에 금까지 갔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둘째 혜진이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안전교육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혼자 있을 때 다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막내 민호까지 가세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각 지방에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저는 회사에서 급히 조퇴하고 나오긴 했지만 너무 눈치 보여서 그랬어요. 아이들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를 골칫거리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돌아가면서 왜 이렇게 한 소리들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나 괜찮다고 했잖니. 혜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실버타운이라고 정말 좋은 곳들이 많이 생겼어요. 호텔 같은 시설에 의사도 상주하고 있고, 케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또래분들이랑 같이 지내시니까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실버타운 그게 뭐야? 혜진이가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매달 비용 부담하고 지낼 수 있는 곳인데요. 의료나 식사, 편의시설도 있고 정말 좋다고 해요. 개인 방이 있어서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운동시설이며 문화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응급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어서 안전해요. 그런 곳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좋은 곳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옆에서 다 케어해 준대요. 매월 비용이 월 300만 원 넘는다는 거니? 그 돈을 내고 거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돈을 누가 내라고 그런 소리를 하니? 민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혜숙이가 이어받았습니다. 돈이 뭐가 걱정이에요. 엄마 집하고 땅 팔면 넉넉하게 나올 건데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돈 쓰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좋죠 뭐. 엄마 혼자 계시는데 우리도 걱정 많이 되고요. 순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집과 땅을 팔아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라는 거였습니다. 집하고 땅을 팔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니들. 혜진이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층 집에 혼자 계시면서
계단에서 떨어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골이라 병원도 멀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요. 너희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집이든 땅이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왜 니들이 왈가불가 하는 거야? 민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엄마, 제가 며칠 전에 부동산에 물어봤는데요. 엄마 집하고 땅 합쳐서 15억 정도는 나온다고 해요. 그 돈으로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면 10년은 넉넉히 지내실 수 있어요. 15억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15억이나 한다고. 그런데 그걸 네가 왜 알아본 거야? 사람 일이 혹시나 모르니깐 한번 물어봤어요. 혜숙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지방이라도 대기업이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땅값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할 뿐 자신들과 함께 살자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굳이 내가 집 팔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야겠니? 너희 중 누구랑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저는 유치원 일이 너무 바빠서 엄마를 제대로 모실 자신이 없어요. 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출근하면 아침 일찍 나가서 끝나고 일 있으면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엄마가 낮에 혼자 계셔야 해요. 그럼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민호는 더 솔직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공간도 좁고 엄마까지 모실 공간이 안 돼서 솔직히 어려워요. 결국 아무도 저와 함께 살 생각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혜숙이가 실버타운 팸플릿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본 곳이에요. 대구에 있는 실버타운인데 여기 정말 좋다고 해요. 팜플릿을 펼쳐보니 정말 호텔 같은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주금 2억에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야? 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시설이 좋아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병원도 가까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픈 사람도 아닌데 왜 병원에서 살아야 하냐? 엄마, 병원이 아니고 집처럼 지내는데 의료시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건강관리도 받으면서 혼자 있어도 위험하지 않으니깐 가족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어요. 관리 받으시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제가 말을 할 틈도 안 주고 하고 싶은 얘기만 떠들다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막내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좀 더 알아봤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엄마 집 정식 감정평가 해달라고 했어요. 어떠세요? 감정평가를 왜 하는데?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엄마, 실버타운 말고 다른 좋은 곳도 있어요. 서울에는 더 좋은 곳이 많아요. 너희들 진짜 막무가내구나. 왜 니들 마음대로 알아보고 다니는 거야? 듣기 싫으니깐 돌아가. 이런 얘기할 거면 오지 마라. 아이들은 마치 제 인생을 대신 설계해 주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의견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으니 막막했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대안을 저와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시설에 들어가라고만 하니 저는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사위하고 같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위가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야 한다며 고기며 사골이며 많이 챙겨왔어요. 애들은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작은 방에 수건을 챙기러 가는데 둘이서 소근거리면 대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실버타운 가시는 거 맞지? 우리도 그렇지만 처남이나 처형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잖아. 지금 누구라도 어머님 돌봐드릴 수가 없는 형편인데. 그렇지, 여보. 우리도 그렇잖아. 엄마가 이만하니 다행이지. 크게 다치시거나 어디 아프면 간병도 해야 하고 여차하면 모시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근데 어머님이 시설 얘기만 하면 화를 내셔서. 그래도 설득해야지. 어차피 장모님 집이랑 땅 팔면 15억 이상은 나올 것 같고 어머님 돈도 많으신데 걱정할 게 없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해서 15억이나 있으면 자식들 조금씩 나눠 가져도 몇 억은 가지겠네. 그 돈이면 우리도 대출 갚고 애들 교육비도 부담 없고 좋을 텐데. 딸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 여보. 엄마 듣겠어.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맞는 말이긴 하지만 솔직히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해. 우리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러게. 그리고 실버타운 들어가시면 장모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안심되고 일석이조인데 왜 고집을 피우시는 거야. 근데 실버타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 아니야. 내가 계산해 봤는데 조금 더 저렴한 데로 알아보면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하고 매달 비용 몇 년치만 계산해도 그 돈에서도 남을 거야. 그러면 남는 돈에서 우리 셋이서 나눠 가져도 좋지 뭐.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 다 우리 건데 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제 재산을 미리 계산해서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죽기도 전에 말입니다. 혜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10년 후에도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 그때 생각해보지 뭐. 솔직히 장모님 나이가 벌써 75세인데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금 후 거실로 나가니 애들이 저녁상 다 차렸다면 태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다 하고 애들 저녁 먹고 일찍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애들이 돌아간 후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네. 아니면 원래 자식이란 게 재산 앞에서 다 이런 건가? 며칠 더 지나니 첫째 혜숙이마저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요. 만약 엄마가 아프시면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막내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엄마 혼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좋은 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모두에게 최선이에요. 세 자녀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오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너 다리 다쳤다던데 괜찮아? 중학교 동창경이었습니다. 몇 해 전 남편 장례식에서 본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었는데 갑작스런 전화였습니다. 어머, 경이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 지내지? 응, 나름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요즘 애들이 나보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집까지 팔라고 하네. 어머, 그래.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먼저 나왔는데. 뭐라고? 어딜 나왔다는 거야? 나 지금 시니어 하우징에서 살고 있어. 벌써 8개월째야. 시니어 하우징. 그게 뭐야?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도 하는데 임대료가 엄청 저렴해. 얼마나 저렴한데?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료 8만 원이야. 실버타운은 월 몇백만 원인데 8만 원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런 곳이 있어. 그럼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우연히 알게 됐어. 시설도 괜찮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거기 어때? 불편하지 않아? 전혀. 오히려 집에서 살 때보다 편해. 공동시설들이 있어서 운동도 하고 다른 할머니들이랑 수다도 떨고 재밌어.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재산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겠다. 나도 정확한 입주 조건은 잘 모르겠네. 한번 알아봐. 근데 너는 여유도 있으면 돈을 좀 주더라도 실버타운도 괜찮지 않아? 글쎄,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요즘 고민이 많네. 어쨌든 나도 알아는 봐야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이것저것 현재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는 충족이 되지만 무주택자나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되는데 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월 임대료는 정말 저렴했습니다. 보증금은 200만 원 정도이고 주거비가 난방비나 공용관리가 포함이 되어도 10만 원, 20만 원 선에서 해결이 될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일정 기간까지 계약 기간이 있었지만 특별히 변동되는 상황이 없으면 평생 거주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 누구도 저를 돌보려 하지 않고 심지어 재산까지 나누어 가질 생각을 하니 정말 제가 아프면 혼자 쓸쓸하게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 끝에 집과 땅을 모두 팔았습니다. 꼭 필요한 돈만 남겨두고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복지주택 신청을 해놓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그마한 원룸에서 지내며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지방의 친구 집에 가서 몇 달 지내고 온다고 하고 그동안 이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3개월 후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통보가 왔습니다. 포항시에 있는 깔끔한 시설이었고 견학을 가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입주 날짜가 정해지자 저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는 분들께 부탁해서 필요한 짐만 정리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일주일 후 첫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다. 엄마 이사했다. 뭐라고요? 엄마 친구 집에서 당분간 지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라니요? 어디로 이사 가셨다는 거예요?
고령자 복지 주택이라고 있더라. 월 10만 원도 안 하는 곳인데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좋고 해서 여기로 왔다. 그럼 엄마 집은요? 집하고 땅 모두 팔았다. 앞으로 니들 엄마 걱정 안 해도 되니깐 그렇게 알고 있어라. 엄마, 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러세요? 내 일을 왜 상의해야 해? 너희는 나한테 상의하고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했니? 내 집 팔고 재산 정리해서 니들 나눠 가지려고 했어. 그게 아니라 됐다. 이미 이사 왔으니까. 그리고 말이야, 너희들한테 돌아갈 재산은 없다. 다 기부했으니깐 기대도 하지 마라. 둘째 혜진이와 막내 민호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했습니다. 셋 다 당황하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혼자 이런 결정을 하세요?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하면 안 되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좋은 곳 알아보고 있었는데. 좋은 곳.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너희들 편하자고 좋은 거잖아. 아이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진짜 다 기부하셨어요?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나한테는 관심이 없었던 거 진작에 알고 있었다. 앞으로 각자 인생 살자. 새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혜진아, 지난번 집에 왔을 때 둘이 하는 얘기 다 들었다. 15억을 셋이서 나눠 가진다고. 어디서 그런 말을. 혜진이가 얼굴이 빨개지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하는 소리.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재산 계산해서 나눠 가질 계획 세운 게 하는 소리야? 아이들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후 가끔 아이들이 연락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면서 아이들도 반성을 했고 제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생활은 정말 좋았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들과 금세 친해졌고 매일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도 참여하며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기대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혜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적응 잘 하셨어요? 너무 좋다. 여기 할머니들 다 좋으시고 심심할 틈이 없어. 다행이네요. 엄마, 저희가 미안해요.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저희 욕심만 부렸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됐다. 이제 니들도 내 걱정하지 말고 니들 가족 잘 챙기면서 건강하게 살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애들과 관계도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와서 얼굴 보고 갑니다. 노년의 자식 때문에 서운한 마음만 갖고 인생 정리하나 싶었지만 이런 계기가 생긴 게 오히려 더 소중한 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가진 재산도 없으니 재산 때문에 애들과 불화 생길 일 없고 무엇보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하시어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시청에 가시면 고령자를 위한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주택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주위에 공유하여 함께 공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